안녕하세요. 뜨개하는 베란다 토킹킹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F4를 내서 입고 왔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뜨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노프릴 스웨터고요. 뿌띠니트 작가님 도안이죠. 많이들 뜨시는 거의 기본 도안 중에 하나인데요. 저도 작년에 떴던 벚꽃 노프릴 노프릴 스웨터 벚꽃 버전의 핑크 노프릴을 떴었죠. 그때 너무 잘 입었는데 아주 봄봄한 컬러로 떠서 가을에도 잘 입었지만 가을 겨울에 좀 더 베이직한 컬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계속 근데 베이직한 아이템은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듯이 좀 손뜨개로 하기에는 자꾸 미뤄지잖아요. 베이직한 컬러 이렇게. 그래서 내가 직접 떠서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컬러나 무늬나 뭐 그런 것들을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뒤로 밀리게 되는데 좀 과감하게 캐스트온을 해가지고 이렇게 부다다다닥 떠서 완성을 해서 들고 왔습니다. 이 스웨터는 제가 3월 5일에 캐스트온 한 걸로 돼 있더라고요. 캐스트온 한 날짜를 보니까. 그날 콜을 잡아서 3월 18일에 바인드 오프를 해서 세탁을 했습니다. 한 2주가 좀 안 걸렸는데 정말 후다다다닥 떴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따뜻해지잖아요. 그래서 조금 불안한 마음에 요즘 낮 기온이 너무 높다 보니까 막 20도를 넘어갈 때도 있고 이래서 마음이 조급해져가지고 좀 빨리 막 떴는데 진짜 막 이렇게 떴는데 제가 한 열흘 진짜 컷을 끊을 뻔도 했지만은 제가 그렇게 급하게 막 뜨지는 않는데 보통 3주 정도는 걸리게 옷을 뜨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조급한 마음에 좀 급하게 떴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빨리 완성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한 하루 이틀 정도 더 걸렸던 게 사실은 이걸 뜬 실이 간당간당 했거든요. 이것도 지난번 그 할로우 스웨터 터틀넥 스웨터도 보여드렸지만 이것도 사실 실이 그렇게 넉넉한 상태로 시작한 건 아니에요. 있는 실을 좀 소모하고 싶어가지고 시작한 거라서 실이 좀 간당간당한 상태여서 불안해가지고 이렇게 쭉 떠내려가다가 마구 달리다가 바디 고무단을 좀 뜨다가 중단을 하고 왠지 불안하고 좀 안 될 것 같아서 소매부터 뜨자 해서 또 소매부터 뜨고 막 무게 재가면서 뜨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체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2주 안에 완성을 했기 때문에 빨리 F5가 나온 편이긴 하죠. 그래서 지난주에 영상을 올렸죠. 그래서 지난주 영상 올렸을 때가 소매 분리하고 이 정도 떴을 때였는데 한 일주일 안에 또 이렇게 완성을 해서 바로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됐어요. 날씨가 급격히 더워지는 거 덕분이라고 해야 될지 지금 덕구가 제가 찍고 있는 안방에 여기 바로 뒤편이 침대인데 침대에서 이불 동굴 속에서 자고 있었는데 지금 일어나서 나왔어요. 옆에 와서 두리번거리면서 냄새 맡고 다니고 있는데 좀 있으면 울지도 몰라요. 하지만 오늘은 제가 촬영을 하기 전에 이것저것 준비를 하다가 덕구 이제 뭐 보여드릴 만한 것도 이제 이것저것 주섬주섬 챙기고 또 덕구 밥도 미리 주고 왔기 때문에 일단은 가끔씩 제가 촬영하고 있으면 참견을 하거나 아니면 밥을 달라고 야옹야옹 거릴 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촬영 전에 이것저것 준비를 좀 하다가 밥도 주고 왔기 때문에 아마 밥을 먹고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래서 그 밑단을 뜨다가 말았다는 얘기를 되게 초반에 해버리고 말았네요. 제가 원래는 영상을 그동안 뭘 찍어놨나 이걸 뜨면서 봤더니 과정샷 중에 이제 바디를 뜨다가 멈추고 뭐 아니면 소매를 뜨면서 이제 무게를 재가면서 뜨다가 이 정도 떴는데 실이 얼마 남았는데 이제 바디를 완성하면 돼요. 막 이런 얘기를 찍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상을 중간에 아마 편집할 때 넣을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오시죠. 지금 노프릴 소매를 뜨고 있는데요. 이렇게 줄임을 줄줄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바디 고무단을 좀 뜨다가 이렇게 이 정도 뜨다가 한 2cm를 원래 계획대로면 더 뜨려고 했는데 소매가 다 될까? 지금 이게 집에 있던 실 가지고 뜨는 거라 이게 양이 되게 빠듯했거든요. 1000m 될까 말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무튼 이거를 어떡하지 하고서는 소매부터 일단 떠볼까 하고선 바디 고무단을 중단하고 이렇게 소매부터 뜨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쪽 소매가 아직 줄임을 한 7번 더 해야 되는데 이게 소매 한쪽도 뜨고 나면 이게 얼마나 남을지 소매도 부족하면 이 바디가 또 정말 저번에 할로우 스웨터도 그렇고 있는 실 쓰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 있네요. 실 양이 좀 애매하게 남아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매 두 짝이 다 나오기를 바라면서 뜨고 있는데 일단 요 소매 한 짝을 뜨고서 제가 남은 실 무게를 재보고 가늠을 해보려고 해요. 소매 한 짝이 얼마가 드는지 나머지 한 짝을 다 뜰 수 있을지. 제가 원래 소매도 조금 길게 뜨고 이번에는 바디도 지난번 노프리를 워낙 짧게 떠져가지고 그래서 저는 크롭을 좀 불편해하기 때문에 크롭도 아니면서 애매하게 짧아가지고 이번엔 조금 더 길게 뜨려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또 생겼네요. 정말 있는 실 갖고 뜨는 거 안 되려나? 그렇습니다. 그냥 배색하는데 사용할 걸 그랬나 싶기도 하네요. 아무튼 어떻게 됐는지 다음 촬영에서 한번 이어서 얘기해 볼게요. 자, 다행히도 실이 남아서 소매 두 짝을 이렇게 다 떴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남은 뜨고 있던 바디 고무단을 뜨면 됩니다. 기분이 좋은가 봐요. 화이팅을 외치네요. 자, 보고 오셨나요? 오늘 영상은 편집이 아마도 그렇게 과정샷들을 좀 중간에 넣을 거기 때문에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경을 거쳐서 완성을 어쨌든 다행히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실들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에 제가 가져다 놨는데요. 이 실을 보여드리기 전에 오늘의 촬영 소품 오늘의 촬영 소품은 이렇게 화분을 또 갖다 놨어요. 원래는 제가 이런 식물이들이 다 베란다에 통풍 때문에 있다고 했죠. 그랬는데 오늘의 오늘의 제 픽은 이 스노우 사파이어와 그리고 이 아몬드 페페입니다. 어떤가요? 또 안방에서 촬영할 때는 이렇게 식물을 옆에 갖다 놓는 그런 또 재미가 있는 것 같네요. 어쨌든 촬영 전에 이것저것 가져다 놓고 덕구가 혹시 저를 찾을지도 모르니까 이것저것 또 챙겨 놓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맨날 촬영 끝난 다음에 이런 얘기 안 했네 저런 얘기 안 했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도 좀 해보고 그런 다음에 이 식물들도 고르고 갖다 놓고 카메라도 켜보고 잘 예쁘게 나오나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서 한 30분 정도 촬영 준비 시간이 걸렸어요. 오늘은 마이크도 평소에는 안으로 넣어서 여기 목고무단 덕후가 지금 화장실에 가서 모래를 무지하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생중계. 여기 고무단에다 걸고 찍고 했는데 그게 목고무단이 이런 식으로 좀 찌그러지고 해서 안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서 오늘은 좀 그냥 이렇게 선이 보이지만 밖에다가 달았습니다. 레글러 선에다 달아서
마이크를 이렇게 치면 찌직거리는데 레글런 선에다가 달아서 조금 웃긴가 싶지만 오늘은 한번 이렇게 찍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식물 얘기 하고 있었죠. 이 두 가지 식물은 다 키우기가 수월한 식물이에요. 제가 뜨개 채널인데 또 다른 취미 중에 하나인 취미 부자인 분들 많잖아요. 저희 취미 중에 하나는 식물 키우기입니다. 저희 집에는 엄청 많은 식물이 있진 않아요. 근데 저 예전에 베란다 이사 오기 전 베란다에서 찍는 영상들에서 좀 막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죠. 이리 오세요. 안 돼요. 일로 와. 화장실 들어가지 마요. 밥 먹고 왔어요? 화장실 갔다 왔어요. 출연할 거예요? 왔습니다. 그녀가 왔습니다. 이리 오세요. 왔어요. 이거 치워. 이거 치워.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인사하러. 안 돼요. 그리고 식물이들을 내놓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덕구가 마이크 치면 소리 나요. 덕구가 얘들을 막 씹기 때문입니다. 씹어도 안전한 식물들을 많이 키우긴 하지만 그래도 씹으면 안 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식물들이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막 씹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참고로 고양이가 씹어도 무해한 식물로는 뭐 테이블 야자 같은 야자류나 근데 그것도 이제 같은 비슷한 종 같아도 먹으면 안 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테이블 야자나 뭐 페페 같은 건 괜찮다고 해서 그거를 좀 야단을 치고 화장실 문을 평소에 거의 닫아놓는데 오늘은 좀 열어놨더니 저 간접조명이 센서등인데 요즘에 자꾸 가끔 등을 한번 고장나서 고쳤거든요. 또 TMI네. 고쳤는데 그 등을 새 거로 교체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뭔가 센서가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들어가면 딱 켜지고 사람 움직임이 없으면 한 40초, 45초 있다 꺼져야 되거든요. 근데 안 꺼지고 어제 밤에도 자는데 계속 그 문틈 사이로 불빛이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하느라고 지금 문을 열어놨거든요. 아까 테스트하냐고 조명이 제대로 꺼지나 보려고. 그래서 조금 열어놨더니 그 틈으로 드나드는 거예요, 지금. 안 돼요. 밥 먹고 와요. 밥 먹고 와요. 제가 편집할 때 목소리가 벌써 지금 딴 얘기만 10분을 또 하는데 제 채널이 원래 좀 그러니까 오늘도 뜨개거리 가지고 와서 그냥 오셔서 그냥 뜨개 하시면서 그냥 쟤도 저렇게 떠드네 하고 듣고 계시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머리가 이렇게 산발로 보이지?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뜨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정말 이 영상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킨 목적대로 이 노프릴 스웨터의 F5 영상을 제대로 찍어보겠습니다. 이 노프릴 스웨터 뜬 실을 보여드리면 아까 이거 하다가 식물 얘기하고 막 그랬죠? 자, 이 실이 모자랄까봐 되게 조마조마하게 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거를 뜬 실은 메인 실은 제가 흠냥님한테 선물 받았던 것 중에 있었거든요. 이런 오트밀 색깔 실이 있었어요. 약간 오트밀인데 이건 좀 더 브라운기가 좀 더 도는 오트밀 그런 오트밀이고요. 제가 집에 가지고 있던 앙고라 오트밀도 있는데 그건 좀 붉은기가 도는 오트밀이고 그러니까 같은 오트밀도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약간 회색빛이 나는 오트밀도 있고 어쨌든 요 오트밀 콘사를 선택을 해서 떴습니다. 이거는 이 안에 들어있는 메모에 따르면 비바진 콘사에서 구매하셨던 것 같아요. 캐시5 실인 것 같은데 캐시 5%에 슈퍼파인 메리놀 95%가 함유된 사합부로 감겨있는 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합사 안 해도 되고 편하겠다 해가지고 베이징 노프릴을 뜰 실을 이렇게 집에 있는 실 중에 보다가 요거를 집었고요. 그리고 여기 사합에다가 요 글로우 레이스, 에일라 공방의 글로우 레이스 초점을 잡는 건가요? 에일라 공방의 글로우 레이스 요 실을
한 겹 합사를 했어요. 이거는 아이보리 컬러고요. 기모감이 이렇게 제 머리카락에 조금 위로 이렇게 기모감이 보송보송 올라오는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위에도 아래도. 그래서 요 실을 한 겹 합사해서 총 5합으로 해서 4mm로 떴습니다. 처음에 스와치를 내봤을 때 이렇게 위에는 3.5, 아래는 4mm 이렇게 냈었거든요. 근데 3.5로 뜨기에는 이 무매로 그냥 배색도 아니고 그냥 무매를 3.5로 뜨면 좀 지겨울 것 같아서 예전에 썸머도톤용 3.5로 뜰 때 조금 지루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4mm로 웬만하면 뜨고 싶어가지고 근데 3mm 펜물도 괜찮았어요, 느낌이. 4mm는 너무 성글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세탁했더니 그래도 글로레이스의 기모감이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아래 스와치대로 4mm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4mm로 떴고 그냥 부드럽고 찰랑한 편물로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소요량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뜬 사이즈하고 게이지하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또 저에도 이 노랑노랑 노트가 등장을 해야죠. 제가 4mm로 게이지를 냈을 때 4mm로 낸 거 편물을 선택했다고 했는데 4mm로 하면 적당히 유연하고 너무 성글지는 않았다라고 제가 기록을 해놨네요. 세탁 전에는 제가 5cm밖에 게이지를 5cm 조금 넘게밖에 요즘 안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합사해 보느라고 스와치를 너무 많이 내서 제가 느낌 보고 아니면 풀고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세탁해봐야 알겠으니까 몇 개를 떠보고 이렇게 비교해보고 하다 보니까 10cm 이상을 못 뜨겠더라고요. 그 못 뜬다기보다는 하도 작게 떠버릇하니까 자꾸 작게 뜨더라고요. 어쨌든 5cm 기준으로 재봤을 때 세탁 전에는 11.5코에서 정도였는데 세탁하고 나서는 11코로 좀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10cm로 환산을 하면 22코의 단수는 32단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원작은 1코 28단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죠. 코 게이지는 한 코가 차이가 제가 사이즈가 작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단은 4단이나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왜냐하면 세로 수축이 있기 때문에 그쵸? 세로 수축이 있어서 그런 단 게이지 차이는 좀 많이 나는 4단이나 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레글러 늘림이나 이런 거 좀 신경 쓰면서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22코에 32단이 됐을 때는 예를 들면은 제 게이지의 경우에는 그래서 10cm를 22코로 나누면 0.455cm가 나오잖아요. 한 코당 0.455cm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되고 또 단수는 1cm당 3.2단 한 단에는 0.313cm가 나온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나온 단수랑 코수를 10cm로 나누는 거에 따라서 나온 코수를 10cm로 나누게 되면 1cm당 몇 코가 되는지 그리고 거꾸로 나눌 수도 있고요. 계산에 필요한 계산 수치에 따라서 그리고 또 나온 단수를 10cm로 나누면 1cm당 몇 단이 되는지 내 게이지로는 그걸 봐서 옷 사이즈를 가늠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사이즈를 잴 때 보통 가슴 코수를 소매 분리한 다음에 있는 그 바디 코수, 가슴 둘레 코수를 가지고 가늠을 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노프리를 뜰 때 도안을 보니까 사이즈 1번과 2번 중에 선택하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이즈 1번을 하면 전 지난번에 떴던 벚꽃 노프리보다 좀 더 작게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좀 1사이즈를 보면 총 코수에다가 0.455를 곱하면 그 예상되는 둘레 센티미터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바디 코수에다가 0.455cm를 곱하면 0.455cm per 스티치를 구하면 96.5cm 정도 나오겠더라고요. 거기서 바디 코스에서 우리가 주의할 게 소매 분리한 다음에 바디 코스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 소매 분리한 다음에 가마코도 해주잖아요. 그래서 가마코까지 포함해서 가슴둘레 코스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했을 때
제 코스 그 게이지를 곱하면 96.5cm 정도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한 95 미만으로 되게 94, 5 뭐 이 정도 되게 떠보고 싶었는데 96.5cm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게 제일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랬고요. 만약에 사이즈 2를 뜨게 되면 계산했을 때 101cm 정도 나오는데 제가 지난번에 떴던 벚꽃 노프릴이랑 그럼 같은 사이즈 정도가 되거든요. 지난번에 떴던 벚꽃 노프릴은 제가 그때 100cm, 101cm 정도 나오게 떴네요. 그래서 그 사이즈가 나올 것 같아서 그거보다 작게 해서 사이즈 1번을 뜨면 96cm 정도 나오겠다 해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떴을 때 사용량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면은 이 메인실 앞에 제가 편집으로 가운데 넣었을 텐데 이 메인실이 부족할까봐 제가 막 바디 뜨다 말고 중간에 또 소매로 갔다가 왜냐면 실을 끊기가 싫은데 콘사는 쓰면 안 끊고 쭉 뜰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 끊고 그냥 계속 가고 싶었는데 바디 고무단을 거의 다 중반쯤 떴을 때 한 2cm 정도 떴을 때 안 되겠다 싶어서 끊고 제가 소매부터 또 뜨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소매를 뜨고 했을 때 어쨌든 소매 다 뜬 다음에 이제 남은 그람수를 가지고 소매를 다 떴을 때가 지간을 포함해서 59.4g 거의 60g 좀 안 되게 남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지간이 보통 40g 정도 하잖아요. 그래서 좀 적게 나가는 것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40g이라고 하고 그걸 빼면 한 20g도 안 남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바디를 얼마 못 뜨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바디 한 단을 뜨는데 얼마 안 드는 거예요. 바디 한 바퀴를 돌아오는데 생각보다 얼마 안 들더라고요. 한 1g 남짓 들더라고요. 1g 조금 넘었을까? 그래서 생각보다 안 드네 하면서 또 괜히 마음 졸였구나 하면서 그냥 안심하고 떠내려갔거든요. 오히려 바디 고무단을 너무 일찍 시작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한 1, 2cm 더 뜬 다음에 바디 고무단 시작했어도 괜찮았겠다 했는데 할로우 스웨터 때문에 떴다 풀렀다 그 사이즈 조절하는 거를 그만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있는 고무단에서 그냥 조금 길게 떠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조금 더 길게 떴어도 보기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실이 이만큼 남았는데 지금은 지간을 포함해서 50.6g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간 빼면 한 10g 정도 남은 상태 같아요. 그래서 요만큼 더 그냥 바디를 떴어도 괜찮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나온 핏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 떴던 이거 소유량까지 말씀드린 다음에 자꾸 다른 길로 빠져가지고 3,000%로 빠지는데 뭐 있어가지고 3,000%로 빠지는데 뭐 있어서 하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뭐 하다가 그랬지? 이럴 거예요. 엘라 공방의 이 글로우 레이스는 제가 모헤어 대신 합사를 했던 거고요. 이거는 알파카 실이 좀 함유되어 있는 그런 실입니다. 그래서 좀 헤어감이 좀 길게 있어서 보이실까요? 헤어감이 보이시려나? 헤어감이 좀 길쭉길쭉한 털이 가끔씩 있기 때문에 좀 찌르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민하신 분들은 좀 자극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요거는 1합을 합사했을 때 거의 40g 정도 소요가 됐어요. 한 38g 정도 썼으려나? 이게 한 가닥이 되게 가늘어요. 그래서 제가 제가 입고 있는 옷이 좀 어두워야지 잘 보일 텐데 이렇게 머리카락 쪽으로 이렇게 이 실이 좀 가늘고 이렇게 헤어감이 이 정도가 있거든요. 아무튼 이 실이 헤어감이 조금 있고 그렇지만 되게 가늘은 실이에요. 그래서 100g당 2,500m가 감기는 실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옷 뜨는데 소요량이 진짜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성비 있게 잘 쓸 수 있는 실입니다. 이게 190g 정도가 감겨서 오거든요. 한 콘이. 그래서 공구할 때 사면 조금 더 저렴한데 한 31,000원대인 것 같은데 공구 안 할 때 사면 한 33,000 얼마?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로 옷이 몇 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만 뜨면 한 벌 정도가 나오고요. 이렇게 한 겹씩 합사를 하면 한 4벌?
그 정도가 나와서 합사하기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옷을 이걸로 몇 개까지는 아니고 할로우 스웨터도 합사했고 이것도 떴고 그리고 그 예전에 보여드렸던 그 올해 첫 F5 의류는 아니지만 스카프 마이 페이버릿 띵스 니트웨어의 스카프 넘버원에도 합사를 했었고 거기에는 뭐 진짜 몇 그램 안 들었어요. 근데 옷 한 벌 뜰 때도 이렇게 이렇게 이거 웃기다. 이렇게 이런 옷을 뜰 때도 50g도 채 안 든다라는 거. 그러니까 옷이 되게 가벼울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뜬 소요량을 보면은 이 메인 실은 아까 제가 남은 양말 말씀드렸는데 245g 정도를 썼고요. 그리고 지금 이 글로우레이스도 40g도 안 되게 썼기 때문에 총 옷의 무게가 무게로 이거로만은 안 재봤는데 거의 280g 정도가 지금 될 것 같아요. 이 옷이. 왜냐면 제가 소요량이라고 적어놓은 것들은 뭐 실 이렇게 뭐 튜블라 같은 거 하느라고 그러니까 바인드 오프 하느라고 풀어놨던 긴 실 잘려나간 거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니까 아무래도 약간씩 오차가 있어서 그 몇 그램씩 빼면은 아마도 이게 285g 소요된 거로 지금 써 있으니까 옷 무게를 재면 아마 280g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뜰 동안에는 이 오트밀 색이 조금 약간 때타 보이는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 그랬는데 이거 빨면 왠지 밝아질 것 같아 했는데 빨면서 조금 그 구정물이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이 좀 때가 탔을 수도 있고 또 뜨는 동안에도 만지작거려서 그럴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만지작거리지도 않았던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한 10일 좀 넘게 떴기 때문에 금방 완성을 해서 많이 쪼물락거리지는 않아서 아무튼 조금 뽀얘진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탁을 하면서 좀 기모감이 봉실봉실 더 올라와가지고 굉장히 따뜻한 옷이 돼서 가볍지만 아주 따뜻한 옷이 되어가지고 지금도 입고 있는데 너무 더워요. 큰일이 났습니다. 완성은 했는데 빨리 완성을 하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수 있는 날이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요즘 너무 더워서 입고 나가지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자꾸 소매를 이렇게 걷게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자꾸 소매를 걷어붙이게 되는데 지금 고관절이 아픈데 제가 앉아있는데 오늘 되게 뻐근하네요. 어제 좀 뭐 이것저것 정리한다고 좀 쭈그리는 자세를 좀 했더니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좀 그런 자세를 좀 취했더니 고관절이 좀 쑤시네요. 저와 함께 항상 제 엉덩이와 항상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이 방석 오늘은 깔고 촬영하고 있어요. 저번에는 깜빡하고 방석을 안 깔고 촬영을 해서 평소 촬영하던 장소하고 달라서 방석을 안 깔고 시작했더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방석은 저의 엉덩이와 거의 한 몸처럼 붙어서 생활하고 있어요. 회사 생활할 때도 의자에 항상 붙어 있었고 그래서 2개거든요. 근데 운이 좋게 하나는 샀는데 그 리뷰 이벤트 그런 거에 제가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를 더 보내주셨어요. 똑같은 걸. 이게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더 사고 싶은데 좀 너무 비싸가지고 하나 더 사는 건 좀 그렇다 해가지고 하나만 샀던 건데 하나를 선물로 받았지 뭐예요? 그래서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요즘은 집에 있으니까 집에 제가 주로 있는 곳 2군데에다가 방석을 놓고 쓰고 있어요. 이게 약간 촉감이 뭐라고 해야 되지? 기정떡 같은 이렇게 표현하면 되게 확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웃기긴 한데 기정떡 같은 그런 방석이에요. 그래서 앉으면 이렇게 뭔가 관절과 뼈가 이렇게 눌려있는 혈액순환이 안 되는 그렇잖아요.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면. 근데 얘는 약간 그런 인체공학적으로 이게 허니콤 구조라고 해서 벌집 구조로 이렇게 폴리머 같은 라텍스는 아니고요. 어떤 메모리 폼도 아닌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그런 벌집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마치 앉았을 때 라텍스 같은 데 앉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오래 앉아 있어도 무리가 좀 덜 가게 해주는 그런 방석입니다. 별 얘기를 다 하죠. 잠깐 보여드릴까?
저는 방석 모델도 아니고 방석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샀고 하나는 리뷰 이벤트 리뷰를 써서 당첨되는 사람한테 리뷰 방석을 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돼가지고 이 방석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쵸?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 리뷰하는 날 저도 올까요? 협찬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면서 뜨게 하면서 필요한 아이템이니까 이것도 광고해봐도 괜찮겠죠? 이러면서 너무 웃기다. 이렇게 돼 있어서 좀 시원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두께는 그렇게 두껍지 않은데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해야 돼? 진짜 이건 만져봐야지 되는데 뭔가 떡 같은 무게감도 꽤 있어요. 축 처지는 무게감. 기정떡 같은 이런 방석입니다. 이름은 알려드릴까요? 이름은 밸런스 시트예요. 근데 이렇게 생긴 게 되게 근데 이렇게 생긴 게 이 회사 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 함뜨에서 그 완탱이님 함뜨에서 매미님이랑 이 얘기를 했나? 이 방송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도 그런 거 쓰고 있어요 했는데 저랑 다른 브랜드를 쓰고 계셔가지고 다른 브랜드도 많이 요즘 나오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거를 쓴 지 한 몇 년 됐지?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4, 5년 된 것 같아요. 꽤 오래 썼죠. 아무튼 갑자기 방송 얘기를 하고 그럼에도 오늘 좀 고관절이 뻐근해가지고 자꾸만 움직이게 되고 제가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만지는데 막 이렇게 뭔가 지저분한 행동이 아니고요. 아파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주무르게 되는 겁니다. 계속 옷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타임라인이 아무 소용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리뷰하다가 너무 다른 얘기 해가지고 리뷰만 보러 오신 분들은 좀 당황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영상을 항상 보시던 분들이 보신다는 생각으로 제가 말을 하는데 저도 그렇고 어떤 유튜브 영상 클릭하면은 되게 그러니까 이분이 첫 영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눌러보면 첫 영상이 아닌데 이분의 영상들이 쭉 있어 왔을 텐데 저는 그 영상을 처음으로 이렇게 유입돼서 들어가서 보는 거니까 그동안의 히스토리를 모를 때가 많은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날이 있더라고요. 제 영상도 그냥 처음으로 늘 찍어왔지만 그 영상을 처음으로 보러 들어오신 분이 계실 수 있겠다. 그래서 저의 이런 모습을 좀 당황스러워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뜨게 하는 사람이지만 뜨개 영상을 찍고 있지만 다른 얘기도 참 많이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점점프로 너무 잘 빠지고 일상 이야기도 좀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영상이고 채널입니다. 이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F4에 대해 영상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좀 계속 드려볼까요? 저는 노프릴 스웨터를 떴지만 노프릴 스웨터는 원래 겹단으로 뜨지 않죠. 제가 준비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자, 제가 지난 영상에는 이걸 입고 있었죠. 원래 제가 처음으로 떴던 노프릴 스웨터는 이렇게 겹단이 아니라 헛단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옷 뜬 지 얼마 몇 개 못 떠본 상태여가지고 이렇게 그냥 튜블러 같은 거 잡을 생각도 아예 안 하고 마코로 잡아서 옷을 뜰 때였어요. 그래서 도안 보고 뜬 옷은 이게 첫 번째 옷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요렇게 떴었는데 이건 원작대로 뜬 거고요. 이때 레글런이 좀 밖으로 길게 빠지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약간 그런 현상이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접혀 올라가는 이 선이 배기 싫다 해서 제가 이번에는 좀 더 작은 사이즈로 떠보고 싶다. 레글런을 좀 더 짧게 뜨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뜰 때는 어쨌든 원작에 거의 충실하게 떴습니다. 이때는 뭐 변형 같은 것도 거의 안 하고 소매 길이나 바디 길이 정도나 이렇게 변형을 했었지 거의 그렇게 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요번에는 이렇게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겹단으로 떴어요. 이렇게 겹단으로 접어서 뜨는 겹단으로 떴습니다. 그래서 8cm 정도 떠서 저는 접었고요. 원래 원작에서는 이렇게 4cm 정도 뜨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4cm니까 한 8cm 떠서 접으면 되겠다 해가지고 8cm를 떠서 접었습니다. 그리고 고무단은 제가 4mm를 메인 바늘로 사용했는데 3.5mm로 뜨기 시작해서 3mm로 중간에 줄였다가 다시 3.5mm로 늘려서 이렇게 반 접히는 부분이 좀 더 바늘 사이즈가 작아져서 안으로 좀 이렇게 붙을 수 있도록, 서지 않고 이렇게 좀 안으로 붙을 수 있도록 그렇게 떴습니다. 그럼에도 좀 겹단이라 그런지 아무튼 약간 여기가 좀 남아 보이죠? 이렇게 입었을 때는. 이런 부분은 좀 더 쫀쫀하게 조이게 하고 싶으면 여기 속에다가 실고무줄 같은 걸 넣어서 이렇게 묶어서 안 보이게 이 겹단 속으로 집어넣으면 더 착 붙을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원작이랑 또 다르게 한 부분은 제가 사이즈 1을 떴는데 이 세로 게이지가 제가 차이가 좀 컸잖아요. 원작은 28단인데 저는 10cm에 32단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레글런이 원작대로 뜨면 너무 짧게 완성이 될까 싶어서 그러다가 이거는 매단 늘리는 게 아니라 한 단은 평단 늘림 없이 뜨고 한 바퀴는 레글런 늘림을 하면서 뜨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 세트를 더 해줬습니다. 그래서 너무 짧으면 여기가 또 이렇게 붙으면은 불편할까봐 했는데 별로 그렇게 짧진 않아서 원작대로 그냥 떴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여기를 잰 사이즈는 조금 이따가 전체적인 사이즈를 말씀드릴 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다르게 해줬고 또 물론 소매 같은 경우는 원래도 도안이랑 매번 다르게 뜨기도 하고요. 여기 소매 코스랑 바디 코스랑 이제 제가 원작보다 한 세트 정도 더 늘렸기 때문에 총 8코가 원작보다 더 늘어나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뭐 이런 소매 같은 데 한두 코씩만 더 늘어나 있는 상태긴 했죠. 근데 거기서 가마코는 원작이랑 똑같이 줬고요. 그렇게 하고서 줄임은 제가 원하는 손목 고무단 그 둘레만큼까지 몇 코를 줄이면 될지를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초보분들이 들으신다면은 도움되시게 제가 바디 고무단 제가 쉽게 2고수를 할게요. 보통은 저는 이제 이번에 실이 부족할까봐 불안해가지고 뜨다가 멈췄지만 보통은 바디를 다 뜬 다음에 바디 고무단 마무리를 하고서 소매를 이제 코를 이게 별실에 옮겨놨던 거를 이제 옮겨서 이제 줄여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이 소매 고무단이 몇 코 정도 돼야 자기가 원하는 손목 둘레가 나올까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바디 고무단이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통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디 고무단이 완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바디 고무단에다가 손을 넣어서 어느 정도 폭이 됐으면 좋겠는지, 마음에 드는지, 딱 맞았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좀 넉넉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거를 결정한 다음에 그게 몇 코나 되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6코다 라고 하면 여기서 제가 예를 들어서 몇 코라고 할까요? 64코다. 근데 내가 44코까지 줄이고 싶다 라고 예를 들자면 20코를 줄여야 되잖아요. 20코를 줄여야 되는데 한 번 줄일 때마다 2코씩 줄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거의 대부분 줄임 방식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줄임 방식을 할 때 한 단에서 양쪽에서 줄이기 때문에 한 코씩 줄여서 2코가 한 단을 돌면 줄임단을 한 단을 돌면 2코가 줄기 때문에 한 번 줄일 때 2코 주는 거니까 총 20코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라면 10번을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총 줄임단이 10단이 들어가야 되는데 중간중간 그때 이제 제가 아까 게이지를 냈잖아요. 본인 게이지를 냈을 때 세탁하고 나서 게이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세탁 게이지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10cm에 32단이었기 때문에 세로 게이지가 1cm당 몇 단이나 되나 보면 32단이니까 10cm에 32단이니까 1cm에 3.2단이 되겠죠. 그러면 제가 원하는 소매 길이가 있을 거잖아요. 이제 소매 분리를 한 상태에서 입어보고 그 상태에서 소매가 어디까지 왔으면 좋겠는지 물론 여기서 소매가 어디까지 왔으면 좋겠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 길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길이만큼이 1cm당 3.2단이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0cm를 떠야 된다면 32단을 뜨면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거를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37cm를 뜨고 싶었어요. 그 고무단을 제외하고, 저 같은 경우는 고무단 들어가기 직전까지 코를 줄이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대로 이어서 고무단을 뜨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 평단에 대한 게이지, 제가 낸 게이지는 고무단 게이지가 아니라 이 무한 메리아스 단에 대한 게이지잖아요. 그래서 소매 분리한 데서 메리아스 어디까지 뜰 건지. 그래서 저는 37cm를 더 뜨고 싶었어요. 37cm를 뜨면 저 같은 경우는 3.2단이니까 1cm에 3.2 곱하기 37cm를 하면 대략 118단이 나오는 거예요. 118단이 나오는데 저는 78코에서 44코까지 줄이고 싶었고요. 그러면 총 34코를 줄여야 되니까 줄임단 한 단 돌아갈 때 2코씩 줄어들기 때문에 총 17번의 줄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줄임단을 중간중간 17번을 넣어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소매 고무단 들어가기 전까지 37cm를 뜨고 싶었기 때문에 그러면 3.2단 게이지에다가 37cm를 곱하면 118단이 나오는 상태인데 그 118단을 쫑 뜨는 동안에 17단이 중간중간 들어가 줘야 되는 거잖아요. 줄임단이. 그래서 그걸 나누는 거죠. 118 나누기 17을 하면 대략 6.94단이 나왔어요. 그러면 7단으로 그냥 대략 계산을 하면 7단마다 줄임단이 들어가면 한 세트가 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6단 나눴을 때 7이 나왔으니까 6단 뜨고 7번째 단에는 줄임단을 넣고 또 6단 뜨고 7번째 단에는 줄임단을 넣고 이렇게 7단씩이 한 세트가 돼서 돌아가서 총 118단이 될 때까지 내려가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나눠 떨어지지 않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8단마다 6단마다 8단마다 6단마다 이런 식으로 나눠도 되고요. 그건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8단마다 3번 줄이고 6단마다 나머지를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의 게이지에 맞게 그 원하는 길이에 따라서 떠야 되는 단수가 총 몇 단인데 나는 몇 번을 총 줄여야 된다. 이걸 나눠봤을 때 적절히 배합을 해서 딱 나눠 떨어지지 않을 때는 그렇게 배합을 해서 좀 섞어서 줄여나가도 괜찮고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케이스에 따라 계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지금 해드릴 수는 없고요.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되게 허접하죠. 그렇게 해서 저는 7단마다 줄임을 17번 하면 되겠다라고 계산을 했어요. 근데 쭉 떠내려가다 보니까 생각보다 소매가 좀 긴 느낌이 났고, 왜냐면 파울을 달면 이게 좀 늘어지니까 길어지잖아요. 처음에 소매 분리를 했을 때보다는 좀 무게감이 있어서 처지니까. 그래서 이 고무단도 처음에는 좀 이렇게 붙어 있다가 소매를 달면 이제 무거우니까 점점점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어깨 쪽으로. 그렇게 해서 물론 이렇게 고수분들도 많이 이 영상을 보시겠지만 뜨게 하면서 그냥 틀어두시려고 했지만 또 잘 모르시는 초보분들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7번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길이가 좀 길게 내려오길래 17번째 줄임은 하지 않고요. 16번째 줄임까지만 하고 제가 그냥 평단 조금 뜨다가 한두 단만 뜨고 그냥 바로 고무단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줄임을 한 번 덜 했는데 그렇게 하길 잘한 것 같아요. 그렇게 했어도 별로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그냥 거의 딱 맞는 느낌이에요. 편안한 느낌? 편안한 정도가 됐습니다. 딱 좋아요. 2코를 더 줄였으면 또 너무 딱 맞았으려나 싶기도 한데 지난번 노프릴이 좀 소매가 딱 맞는 느낌이 나게끔 떴었거든요. 제가 처음 옷을 뜰 때는 옷이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걷어 올릴 때 좀 여기가 조여야 잘 걷어 올려지니까 그래서 좀 작게 뜨는 경향이 있었는데 한 2-3벌 뜬 다음부터는 조금 약간 여유가 살짝 있게 뜨기 시작했거든요. 아주 넓게 뜨는 옷들도 있긴 하죠. 할로우 스웨터도 좀 이렇게 진짜 소매가 이렇게 손을 다 덮고 내려와도 될 정도로 넓게 뜨는 스타일이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계획했던 것보다 줄임단을 한 단을 뺐지만 그래도 적절하게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무단도 6cm를 뜨고 마무리를 했는데 이제 이게 세로 수축이 있는 옷이잖아요. 그래서 약간씩 줄어들 거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사이즈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완성한 사이즈는
세탁 전에는 가슴 둘레가 47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세탁하고 나서는 48cm로 약간 더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진짜 게이지 내대로 96cm 정도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게 반 접어놓은 상태에서 재니까 요 옆에가 접히는 부분은 조금 덜 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게이지 냈을 때 그 바디 가슴 둘레가 96.5가 나올 거다라고 계산을 했었는데 비슷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총장은 이렇게 바닥에 눕혀놨을 때 저는 여기 고무단 여기 제일 뾰족하게 솟는 부분부터 바닥까지 재거든요. 그 바디 고무단 끝까지 재는데 그렇게 쟀을 때 세탁 전에는 55cm가 나왔었는데 세탁하고 나서는 53.5로 줄었어요. 이게 물에 담갔다가 이제 물 샴푸로 조물조물하고 제가 세탁하는 방법 예전에 한번 트위그 스웨터 F5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물을 담가놓고 오래 담가놓지도 않고 그냥 물 샴푸 넣어서 그냥 판물이 충분히 젖을 정도로만 담가서 조물조물 하다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살짝 뒤집어주고 하면서 되게 살살 세탁을 해요. 무서워가지고 쫄보여서 그 세탁하다가 옷이 열심히 뜬 옷이 잘못돼 버릴까봐 그게 무서워서 되게 살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뒤집을 때도 이렇게 아주 거의 그 길이나 이런 거에 그 영향이 안 가도록 막 이렇게 되게 꾸물꾸물거리게끔 이렇게 뒤집고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 절대 안 하고요. 편물을 이렇게 젖은 채로 들어 올리면 쭉 늘어날 것 같은 막 그런 무서운 그런 게 또 있어서 그냥 이렇게 뒤집고 하면서 이렇게 거의 굴리듯이 덩어리를 굴리고 일로 굴리고 절로 굴리는 정도로 해서 그냥 주물주물 이렇게 그냥 자장자장 정도만 해가지고 헹굴 때도 막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헹구지 않고 절대로 눕혀놓은 채로 그냥 물을 이렇게 이렇게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천물을 이렇게 살랑살랑 이 정도 살랑살랑 해서 이렇게 세면대가 있으면 이렇게 한쪽으로 이 젖은 채로 걷어놓고 이렇게 꾹 이렇게 해놓고 위에 물 빼고 그다음에 다시 맑은 물 받아서 놓고 또 이렇게 살랑 이렇게 이거 예시가 제대로 들고 있었네요. 이렇게 젖은 편물이니까 더 축축 처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뒤집을 때도 되게 이렇게 막 굴리면 살살 굴리면서 이렇게 살랑 해가지고 헹궈서 그렇게 여러 번 해가지고 좀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세면대에다가 이렇게 좀 눌러서 꾹 짜는 정도로다가 이렇게 이렇게 정도지 비틀어 짜거나 그런 건 절대로 하지 않고요. 이렇게 들어 올려서도 이렇게 꾹꾹 누르는 정도로만 해서 물을 뺍니다. 이렇게 모서리 같은데 이렇게 꾹꾹 이렇게 잡는 정도까지만. 그렇게 해서 물을 빼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눕혀서 타올 깔아놓고 이제 수건 깔고 얘 깔고 그 다음에 수건 또 깔고 해가지고 둘둘둘 해가지고 여러 장 해서 물기를 최대한 좀 뺄 수 있는 만큼 빼고 그다음에 이제 눕혀서 말리는데 얘는 이제 눕혀서 처음에 이제 펼쳐가지고 길이를 한번 재봤더니 51? 그렇게까지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안 돼. 이 완성했을 때 저는 54는 좀 넘어가야 편안하게 입는데 안 그러면 자꾸만 옷을 내리게 되고 신경 쓰기 때문에 그래서 안 돼 해가지고 바로 이제 블로킹 매트 그 퍼즐 매트 가져와가지고 얘를 눕혀서 최대한 이제 좀 막 잡아당기면 안 되고요. 그래서 최대한 좀 이렇게 살살 해가지고 펴가지고 56 정도 되게 펼쳐놓고 이제 핀을 막 꽂아서 이제 팔은 그냥 안 건드렸고요. 팔은 그냥 옆으로 넓게 펼쳐놓고 이 길이로만 블로킹을 했습니다. 길이로만 여기 핀 이렇게 뒷목이랑 이렇게 해서 꽂아놓고 밑단 쪽으로도 이렇게 꽂아놓고 해서 56이 되게끔 재서 이제 말렸는데 다 말리고 나니까 53.5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줄긴 줄었죠. 줄긴 줄었는데 그래도 51 이게 51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짧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번엔 좀 더 길게 떠야지 했는데 실이 이제 부족해서 막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조금 더 떴어도 좋았겠다라는 생각. 한 4, 5cm 되게끔까지도 뜰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실 봐서는 그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소매도 약간 수축이 있었는데 소매는 제가 여기 겨드랑이 여기부터 쟀을 때 원래 이 고무단까지 해서 38cm가 이제 고무단 전까지고
고무단이 6cm를 떴고요. 근데 세탁하고 났더니 이게 고무단 전까지가 36이 됐어요. 36이 되고 고무단은 5.5cm 정도로 줄었어요. 5.3, 5.5 그 정도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줄은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2, 3cm 정도 줄었고요. 보통 옷을 뜰 때 수축이 있는 옷들은 대부분 이제 근데 스와치랑 좀 달라서 스와치는 수축을 하는데 그거랑 똑같이 계산해서 하기에는 또 옷이 무게가 있잖아요. 그래서 스와치는 뭐 10cm, 10cm 정도밖에 안 되지만 옷은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무게에 처지는 것도 있어서 완전히 그거랑 똑같이 수축하진 않거든요. 계산했을 때 예를 들어 5cm 줄 거다 해서 5cm를 길게 뜬다라고 하면 한 예를 들어 3cm 정도? 그 정도로 이렇게 좀 적게 줄어들어요. 계산한 거에 비해서.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자기가 뜨려고 하는 길이감보다 3cm 정도만 길게 뜨면 거의 콘사는 되더라고요. 그렇게 길이를 맞추면 되고요. 목 고무단은 4cm로 떴는데 세탁하고 나서 3.5cm가 됐고 바디 고무단도 세탁 전에는 7cm 정도였는데 세탁하고 나서 6cm 정도가 됐습니다. 6.5cm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슴둘레는 게이지 계산한 대로 96.5 가까이 되는 것 같고요. 96에서 96.5 될 것 같고 그리고 총장은 53.5인 노프릴 스웨터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의 두 번째 노프릴 스웨터는 이렇게 완성이 됐고 핏도 생각보다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거를 입고 있을 때 지난번 영상에서도 여기 옆에가 너무 널찍하게 이렇게 솟는다. 여기가 너무 이렇게 편편하게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좀 더 작은 사이즈로 떠서 그런지 옆면에서 이렇게 접히는 부분이 조금 덜 할 테니까, 그래서 핏이 조금 얘보다는 마음에 드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렇게 이렇게 세로선이 생기는 거는, 접히는 선이 생기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이거는 레글런이 좀 더 늘림이 바깥보단 조금 더 이렇게 좀 밖으로 완만하기보다는 좀 더 가파르게 생기게끔 수정을 하면 덜해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건 원작에도 레글런 선이 좀 더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처음 코 잡을 때부터 완전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마음에 들어서 괜찮고요. 그리고 원작도 도안의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뿌띠니트님이 입고 계신 거 또 보면 이렇게 옆에가 좀 이렇게 접히는 현상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겹단으로 뜨면 제가 겹단으로는 이번에 떴잖아요. 이거는 그냥 헛단으로 원래 원작처럼 뜬 거고 그래서 겹단으로 뜨면 약간 이 고무단이 통통해서 귀엽고 또 그런 매력이 있잖아요. 그동안에 제가 다른 거 떴던 옷들 보면 겹단으로 뜬 옷들이 입고 벗고 할 때 되게 편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겹단으로 떴는데 그게 있잖아요. 푸티니트님 도안 중에 먼데이 스웨터 그 먼데이 스웨터는 겹단으로 뜨고 이 노프릴은 헛단으로 뜨고 약간 특징적으로 딱 보이는 것 제가 그 도안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비교는 못하겠지만 특징적으로 그냥 봤을 때 보이는 거는 이제 먼데이는 겹단이고 노프릴은 헛단이다. 노프릴은 헛단이다. 그리고 레글런이 봤을 때 노프릴은 이렇게 레글런 선이 이렇게 스티치가 하나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먼데이는 세 콤인가? 좀 이렇게 이 레글런 스티치가 좀 더 도톰하게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냥 봤을 때 먼데이는 좀 더 여성스러운 느낌이 나고 노프릴은 그냥 봤을 때 노프릴은 좀 더 여성스러운 느낌이 나고 먼데이는 좀 더 중성적인 느낌이 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도안상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이제 육안으로 봤을 때 바로 구분되는 차이점은 그거였는데 제가 이걸 겹단으로 떴잖아요. 그렇긴 한데 이 레글런 스티치가 요걸 보면 이제 노프릴의 정체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 코기 때문에. 레글런 스티치도 보면은 되게 정리가 잘 됐죠. 깔끔하게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소매 고무단이랑 여긴 겹단으로 했고 겹단으로 해서 이렇게 두 코 합쳐서 뜬 다음에 쭉 이렇게 탑다운 내려온 거고요. 그리고 이 도안은 고무단 뜨자마자 이제 뒷목 경사를 주는 게 시작이 됩니다. 저번 숄로우 독일식 경사뜨기를 해서 이
뒤에서부터 왔다 갔다 해서 코를 만들어 가지고 한 3cm 정도 뒷목이 더 높게 되게끔 뒷목 경사가 있는 도안이고요. 그리고 레글런으로 이렇게 늘려 내려가다가 소매 분리를 하는 거고, 하는 탑다운 도안이고, 되게 이런 거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갈 때도 되게 많더라고요. F 영상 찍으면. 그리고 소매는 이렇게 뜨고 이탈리안 바인드 오프를 했습니다. 제가 보통은 그냥 덮어씌우 코마금이나 원래 떴던 거는 아마도 그 두 코 떠서 모아뜨는 그 방식으로 마금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코마금을. 그러면 약간 코바늘 스티치 같은 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밑단도 그렇게 했던 걸로 맞습니다. 밑단도 그렇게 마무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신축성이 없지는 않은데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보다 이번에도 바디는 그렇게 마무리 했는데 소매는 좀 다르게 해봤습니다. 여기가 겹단이잖아요. 그러면 겹단으로 이렇게 튜블라처럼 끝단이 보이니까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 소매도 이탈리안 바인드 오프를 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탈리안 바인드 오프랑 튜블라 바인드 오프가 다른 거 아시나요? 제가 할로우 스웨터, 그 케이드리 작가님의 할로우 스웨터를 뜨고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바인드 오프, 이탈리안 바인드 오프 영상을 보다가 아마 그 영상에서 본 것 같아요. 제가 링크를 더보기란에 달아볼게요. 제가 만약에 까먹고 편집하다가 안 달면 댓글로 궁금하신 분은 링크 달아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깜빡했더라도 편집을 하도록 더보기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니까 그냥 일반 코마금 한 거랑 이탈리안 바인드 오프 한 거랑 튜블라랑 다 이렇게 세 개를 놓고 비교를 해주는데 차이점을 보니까 튜블라 바인드 오프는 우리가 튜블라 캐스트온 하는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그거 거꾸로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탈리안 바인드 오프는 그냥 뜨던 그 고무단에서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돗바늘 마무리를 하는 걸 이탈리안 바인드 오프라고 하는 거고요. 튜블라 바인드 오프는 우리가 튜블라 캐스트온 할 때 처음에 셋업단을 3단인가 이렇게 떠준 다음에 이렇게 바로 고무단 같은 걸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단면부가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이 나게끔 해서 좀 더 도톰하게 떠지게끔 하는 그 단을 3단 정도 떠주는데 그런 식으로 이 고무단을 제가 다 떴으면 그런 셋업단처럼 3단을 떠주고 그 다음에 이제 돗바늘 마무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더 이 끝이 도톰하게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동안 튜블라 바인드 오프라고 이렇게 똑같이 불렀는데 구분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다른 점이 있다는 거.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바인드 오프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해서 더보기란에 적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요청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돗바늘 마무리를 제가 평소에 잘 안 해요. 그 이탈리안 바인드 오프를요. 거의 제가 그 두 코를 떠서 막는 겉뜨기 보통 고무단에서 하니까 겉뜨기 안뜨기 뜬 다음에 그 두 코가 바늘에 걸려있는 오른쪽 바늘에 걸려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SSK 하듯이 찔러 넣어서 한 번 더 떠서 빼주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신축성이 이때 덮어씌우는 코마금보다는 좀 더 개선이 된 그런 방법으로 보통 코마금을 해주는데 귀찮기도 하고 이탈리안 바인드 오프로 한 게 별로 예쁘지 않은 것 같아서 초보 시절에 한번 해봤다가 그 이후로 그냥 계속 안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그 할로우 스웨터를 소매를 마무리할 때 그렇게 해봤어요. 밑단도 그렇고. 그래서 괜찮네 하고서 그냥 할만한 것 같아서 이번에도 그 이탈리안 바인드 오프를 시도를 했는데 제가 처음에 했을 때는 자꾸 안 예쁘게 나오는 것 같고 그런 게 마지막에 떴던 단이 이 바인드 오프를 하면서 그 코가 예쁘게 이렇게 잘 넘어가 줘야 되는데 여기 고무단에서 떠올라온 거랑 연결되게 이렇게 잘 넘어가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옆으로 코가 누워서 미워 보이는 거예요. 되게 그 눕는 코가 되게 크게 보이고 그래서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영상
비교 이탈리안 바인드호프랑 뭐 튜블란 바인드호프 하는 그 영상에도 보면은 더 작은 사이즈 바늘로 낮추라고 했던 것 같아요. 합드방에서도 제가 그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이 고무단을 뜨면서 그 할로우 스웨터 뜰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3.5mm로 고무단을 떴잖아요. 그러면 3mm 정도로 마지막 고무단 뜰 때 한 단을 그걸로 뜨는 거예요. 3mm로 뜨고, 그리고 나서 그 상태에서 이제 덧바늘로 마무리를 해주면 훨씬 그런 현상이 적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예쁘진 않아요. 제가 이제 이런 덧바늘 마무리를 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그냥 봐줄만 하게 나왔습니다. 대충 넘어가.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고무단 뜰 때 유난히 이 실로 제가 뜰 때 너무 코가 안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고무단이 이렇게 동글동글 고리처럼 벌어져 보이고,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너무 안 예쁘네 했는데, 저는 고무단을 좀 쫀쫀하게 뜨는 편이기도 하거든요. 그 아메리칸으로 해서 고무단을 좀 신경 써서 힘줘서 뜨는 편인데도 되게 밉게 나와서 왜 이렇게 밉게 나오지 했는데, 세탁하고 나서 그런 근심은 사라졌습니다. 싹 정리가 됐어요. 제가 원하던 정도의 고무단 느낌이 나와서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합사한 이 실을 뜨고 이 실을 합사해서 떴잖아요. 글로우 레이스, 알파카 이렇게 뿜뿜한 실을 가지고 합사를 했는데, 합사를 해서 뜨니까 세탁하고 나니까 기모감이 몽글몽글몽글 봉실봉실 올라와가지고 되게 따뜻한 옷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계절에 입기에 굉장히 또 뒷북치는 F5가 된 감이 있는데, 작년에도 여름옷 F5를 제가 막 여름 다 지나서 올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잖아요. 막 갑자기 막 싸늘해지고 갑자기 8월 중순 넘으면서 찬바람이 막 불면서 엄청 추워질 때가 있었는데, 그러다 다시 9월 되면서 다시 더워지긴 했지만 한동안 그런 시즌이 있어서 되게 계절과 맞지 않는 F5 영상에 올려서 내년 여름에나 다른 분들이 보시겠죠? 막 이러면서 올렸는데, 이것도 좀 약간 계절을 뒷북치는 느낌이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뒷북치는 감이 있어서 이번에도 영업 실패인가 이걸 보고 여러분 뜨세요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나도 더운데 누가 뜨나 막 이런, 누가 따라 뜨겠나 뭐 이런 느낌도 좀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몽실몽실 기모감이 있는 따뜻한 옷이 됐는데요. 이거를 뜨면서 말씀드릴 게, 제가 이렇게 모헤어를 대신해서 이런 것들을 뜨고 있잖아요. 이것도 있고, 또 예전에 제가 남편 거 준비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되게 철저한데? 이렇게 남편 거 퍼스트 세터 떴던 거 있죠? 이렇게 소매가 포인트인 하프 피셔맨 립 포인트가 있는 요거 뜰 때 제가 같이 합사했던 알파카 실, 그거는 다른 거랑 혼합된 게 아니라 그냥 알파카만 100%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실이랑 같이 합사를 했는데, 그거 뜰 때 썼던 알파카, 그것도 진짜 털 되게 뜨는 동안에도 되게 많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실 풀어내서 뜨면, 지금 할로우 스웨터도 그걸로 뜨고 있긴 한데, 합사해서 뜨고 있긴 한데, 아무튼 그러면 그 밑에가 한 2시간 뭐 3시간 이렇게 뜨고 나서 밑에 보면 막 이렇게 뿌옇게 막 있어요, 털들이. 그러면 이제 그거 뭐 청소기로 빨아들이고, 또 이렇게 뜨고 나면 또 빨아들이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헤어감이 있어서 그런지 이게 되게 소매 같은 데가 몇 번 입으면 바로 이렇게 보풀이 엄청 많이 생겨요. 그런 점이 좀 안타까운데, 요 글로우 레이스도 아마 알파카 때문에 그러려나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입어보고 나중에 또 후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넘버원 스카프도 되게 잘하고 다니는데, 그거는 보풀이 난다는 느낌은 크게 없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헤어를 최근에 뜬 게 있었잖아요. 이런 거 말고 니폴, 그것도 준비했습니다. 오늘 모헤어 얘기도 좀 해봐야지 하고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뭐 길게 할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최근에 떴던 이 퍼프티 있잖아요. 이 퍼프티 제가 이제 주말에 입고 나갔다 오고 했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트렌치 코트를 입고 나갔다 오고 했는데, 이게 입에 자꾸 들어가요, 털이. 그러니까 뭔가 날리는 거죠. 입고 다니면 지금도 입에 들어가는 느낌 나요. 이게 털이 날리나 봐요. 이 보송보송 엄청 그렇잖아요. 이게 이 보송보송 막 솟아있는 이 털들이 막 날리는지 입에 막 들어가고 막 이렇게 막 입에 뭐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꺼내면 털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뭔가 기모감 뿜뿜한 이 느낌을
또 저것 뜨면서 처음 느껴봐가지고 아 다음에 그럼 니폴 세일할 때 또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입에 자꾸 들어가길래 입어보니까 좀 그런 감이 있어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론 저게 실도 같은 실도 뭐 색깔마다 또는 뭐 아무튼 그 색깔 컬러마다도 또 털 빠짐이나 뭐 이런 것도 다르고 어떤 실은 냄새가 나는데 어떤 실은 또 어떤 색깔은 냄새가 안 나고 뭐 이렇게 색깔마다 컬러마다도 또 촉감도 어떤 거는 뭐 더 거친데 어떤 건 더 부드러운 느낌이 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실이어도 언제 생산됐냐에 따라서도 다른 것 같고 해서 제가 조심스럽긴 하네요. 이런 후기를 말씀드리는 게. 어떤 분들은 나는 이폴 모여 썼을 때 그런 증상 현상 아무것도 없었는데 라는 생각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한 벌만 이렇게 떠봤을 때 느낀 후기였습니다. 근데 그동안 제가 이런 식으로 합사해서 뜬 옷들에서는 느끼지 못할 어떤 그런 부숭부숭한 그런 헤어감을 느낄 수 있었다. 또 그런 매력이 있더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근데 털이 자꾸 입에 들어간다 라는 얘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이제 이거 완성한 다음에 드릴 말씀 있어요. 참 제가 영상이 또 너무 길어지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동안 인스타에서 보면서 이분의 제도 수업이라는 게 있구나 하면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그게 있어요. 클래스가 있는데 바바니트님의 바바닛 제도반 이라는 그 수업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관심이 있었는데 갑자기 최근에 그 공지글이 뜬 걸 봤어요. 그래서 갑자기 신청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공지를 띄우시고 그날 마감이 됐기 때문에 생각을 오래 할 겨를이 없기도 했고 어쨌든 그래서 갑자기 신청하게 돼서 저의 뜨개줄에 많은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캐스트온이 하고 싶었던 그 레이스 가디건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주춤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새로운 걸 캐스트온 할 때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수업을 신청할 때 제가 고민을 했던 부분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면 되겠다. 그쵸? 맨날 영상 마무리할 때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갑자기 뚝 끊기가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그 수업이 올라왔을 때 제가 너무 그동안 들어보고 싶었던 수업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보그 수업을 들을 정도까지의 열정은 없고 그렇지만 제가 항상 옷을 뜰 때 뭔가 레글런 선이나 무늬나 뭐 무늬를 더 추가한다든지 뭐 이런저런 변형을 좀 조금씩 해보면서 뜨기 때문에 이게 제도 수업 같은 걸 들으면 좋겠다라는 관심은 있었어요. 그랬는데 보그까지 들을 정도의 열정은 아니고 해서 혼자 바텀업 같은 거 떠볼 때 이렇게 막 혼자서 왜냐면 미싱 도안 같은 거를 이제 따라서 베껴서 그려서 이제 또 미싱을 하고 할 때도 도안대로 안 하고 제도를 배우지도 않았어요. 물론 미싱 제봉할 때도. 근데 양재 수업이나 이런 걸 좀 들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도 패턴을 제가 막 변형해서 이쪽이 소매산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든지 이 부분이 어떻게 되면 더 나한테 잘 맞겠다라든지 그런 걸 조금씩 변형해서 만들고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바텀업 소매 따로 뜨고 하는 거를 저번에 펀칭 니트를 뜰 때도 제가 원작이랑 좀 다르게 했거든요. 원작이 원 사이즈로 영상으로 있는 거라서 그걸 좀 다르게 변형하다 보니까 그런 소매산 같은 것도 계산해서 막 그리고 하다 보니 제도라는 걸 배우면 더 내가 잘해야 할 텐데 너무 야매로 막 하는 느낌?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좋은 기회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는 않은데 다만 걸리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사심뜨개를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이게 1년에 걸쳐서 롱텀으로 진행되는 수업이다 보니까 물론 6개월 진행해보고 또 다음 6개월을 진행하고 싶으면 연속 등록을 해서 또 갈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동안에는 뜨개를 하기가 힘들겠다. 그러니까 숙제를 하는 동안 매일매일 인증을 하라고 하셨고 또 숙제를 계속 성실하게 진도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사심 뜨개 할 시간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모집 글을 봤을 때. 그래서 그게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내가 뜨고 싶은 것들은 너무 많은데 그거를 뜰 수가 없다니 그게 참 고민이 됐어요. 다른 거보다도 그게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95% 듣고 싶은 마음은 거의 진짜 확정이었는데 5%가 그게 고민이 너무 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사심뜨개를 정말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랬는데
그 부분을 함뜨를 같이 하고 계시는 빵뜨님이 같이 듣자면서 그 5%를 저한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이런 거의 왔는데 톡 치기만 하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낭떠러지에 이렇게 서 있는 느낌? 그런 거였는데 그 톡 치는 역할을 빵뜨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답정너의 상태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 미련의 끈을 놓지 못하는 사심뜨개를 너무 하고 싶은데 그건 어떻게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래도 이렇게 밀어주셔가지고 저를 등을 밀어주셔서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앞으로 사심뜨개를 많이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들어서 아무튼 그게 우려가 됐지만 어쨌든 제도 수업을 듣게 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4월 1일부터 시작인데 뭔가 새학기 등록을 앞두고 있는 신입생의 마음이 진짜 이거 얼마 만에 느껴보는 10몇 년 만에 느껴보는 이런 감정 이어서 굉장히 설레하고 있습니다. 왠지 준비물을 막 사놔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 수업을 통해서 제가 바텀업을 잘 안 뜨고 싶어 하는데 아무래도 길이 조절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바텀업을 한동안 계속 뜨게 될 것 같고요. 제가 수업 내용 같은 거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제가 뜨고 있는 것들을 간간히 이렇게 편물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으쌰으쌰 응원을 해주시고요. 제가 한번 일단 수업을 시작을 하면 수업을 쫓아가면서 숙제를 하면서 어느 정도 그 여유 시간이 남는지 파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파악이 되면 첫 달 수업을 좀 진행해 보면서 어느 정도 여유가 되는지 봐서 제가 옷을 간간히 뜨던지 아니면 소품류를 좀 뜨던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또 소식을 전할게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거 캐스트온 할 여력은 안 되고 어느 정도 수업이 따라가기가 빡센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들을 좀 정리를 하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문어발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은 엘레나 스웨터 지난번 만탱이님 지난 가을에 하던 함뜨에서 제가 트위그 끝내자마자 바로 엘레나를 잡았더니 완전 준코 작가님 거 연속으로 뜨는 건 좀 너무 혹한 그런 뜨개다 해가지고 너무 지쳐가지고 배색을 끝내지도 못하고 함뜨가 끝났는데 그거를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 노프릴 F4를 한 다음에 그거를 집어 들어가지고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배색을 막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에 케이블을 막 연장해서 끼워가지고 이렇게 되게 특이한 방식으로 뜨거든요. 이렇게 네모나게 뜨는데 앞판에서 뒷판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이렇게 뜨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펼쳐놓고 제가 막 이 턱바지로도 이렇게 한번 걸쳐보고 한 거를 제가 사진을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첨부를 해볼게요. 그렇게 뜨고 있고요. 요즘에는 지겨운 그 클러스터 그 랩 스티치 있잖아요. 똘똘똘똘 많은 거 그걸 뜨고 있습니다. 제가 그 스티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엘레나 F5 영상에다가 그 스티치 뜬 영상도 한번 넣어 볼게요.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날이 많이 더워져서 좀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기본템인 노프릴 한번 떠보세요. 노프릴 스웨터. 노프릴 가디건이 또 따로 있죠. 그래서 노프릴 하면은 노프릴 스웨터인지 가디건인지 보통 스웨터로 알아들으시긴 할 텐데 뿌띠니트 작가님의 이 노프릴 스웨터 한번 기본템으로 휘뚜루마뚜루 진짜 어느 연청, 진청, 흑청 흥분했어. 면바지, 치마 어느 색깔에도 잘 어울리고 어느 외투에도 잘 어울리는 이런 기본 디자인 그리고 색깔마저도 이렇게 기본템으로 한번 떠보시면 정말 휘뚜루마뚜루 봄, 여름 빼고 봄, 가을, 겨울 아주 잘 입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함께 떠보시죠. 영업이 성공을 할 그 확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져서 지금 너무 확신이 없는 영업인데 여러분 많이 떠보세요. 백투 베이직이라는 컨셉으로 제가 이렇게 기본 컬러로 떴던 노프릴에 대한 F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항상 시청해주시고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또 구독해주셨다가 제가 영상을 올리면 알림 설정 같은 걸 해두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바로 또 보러 들어와 주시고 그런 분들이 또 딱 보이거든요. 그 조회수가 올라가는 걸 보면은 아, 지금 벌써 이렇게 뭐 몇 분 보셨네 하면은 아, 진짜 찐 구독자시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어요. 항상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응원 댓글 남겨주시는 것들도 너무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언제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상이 되게 길게 올리는데 그거를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영상을 평균 시청 시간을 제가 볼 수가 있거든요. 관리자 페이지에서. 그럼 이렇게 긴 영상을 뭐 3분, 5분 이렇게 평균 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10몇 분씩 보신다는 거는 아마도 클릭했다가 바로 나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평균 시청 시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꾸준히 봐주시는 거 알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힘을 쭉쭉 받아가지고 응원을 받아서 다음 영상도 또 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일교차가 너무너무 큰 날씨지만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 지금 노플이 완성해서 세탁 다 말라가지고 착샷 찍으려고 하는데 자기 좀 봐달라고 계속 야옹거리다가 결국에 무릎 위에 올라왔습니다. 취했습니다. 골골에 취했어. 자기 골골송에 취한 느낌. 귀여워. 쪼물쪼물. 젤리 쪼물쪼물.